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35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증여 2월 과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별표 3개 정도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증여 2월 과세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요 개념을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보죠, 먼저. 자, 여러분, 우리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갑이 취득했는데, 얼마 취득했나 봤더니, 여러분, 4억 원에 취득했다. 4억 원에 취득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무 말 없으면 항상 실질 거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이 직접 양도를 하지 않고 중간에 여러분 증여를 했습니다. 갑이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 받은 거죠. 누가? 그러면 갑은 여기서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여러분? 증여 계약이죠. 증여 계약이니까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가 될 것이고요. 을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수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2년을 보유했습니다. 2년을 보유하다가 을한테 증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여받은 수중자가 1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답니다. 양도하였다. 그럼 당연히 을이 지금 병한테 양도했으니까 지금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한테는 뭐가 부과되겠죠, 여러분?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근데 을이 병한테 양도할 당시에 얼마 팔았냐? 7억 원에 양도했다 합시다. 7억 원에. 그러면 여기에 바로 역시 실질 거래가였죠. 그러니까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보유하다가 7억 원에 병한테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양도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 가액 요게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즉 을이 이 양도한 부동산을 언제 취득한 걸 보냐? 당연히 언제죠, 여러분?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증여받은 날에 뭐 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걸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 언제로 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을이 보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자산의 보유는 몇 년 되는 거고 여러분? 1년이 되겠죠. 1년. 그리고 이때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냐? 6억 원이었다 합시다. 6억 원. 그러면 이게 뭐냐? 시가죠. 6억 원. 자,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받았을 때 요 6억 원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됐겠죠. 그래서 결국 을은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또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낸 다음에 당연히 1년을 보유하다가 병한테 양도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이때부터 보유한 따지고 요 당시 가액, 증여받았을 때 가액, 즉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 얼마? 6억 원을 바로 양도처를 계산할 때 요거를 뭘로 잡아라? 실제 취득 가액으로 잡아라 그입니다. 실제 취득 가액으로. 즉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증여니까 제로이지만 제로로 하지 말고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 얼마? 6억 원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실제 양도가서 차감하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처가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1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처액은 바로 양도가 7억 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가액 6억 원을 차감으로써 양도처액이 얼마 나오는 거다, 여러분? 1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증여받은 자산입니다. 증여받은 자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를 강조해 볼까요? 자, 만약에 갑이 취득해서 중간에 증여를 하지 않고 갑이 직접 병한테 직접 양도하였다 가정합시다. 직접 양도하였다. 중간에 뭘 안 하고 증여를 안 하고 직접 병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이때 취득했으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갑의 보유 기간이 되는 거죠. 보유 기간. 그러면 보유 기간이 몇 년 되죠, 여러분? 예, 3년이 되겠죠, 여러분? 3년.
그리고 요때부터 취득시점 보는 거니까 요때 가액 얼마? 4억 원을 바로 양도가액 얼마? 7억 원의 양도가액을 보니까 요 4억 원을 차감하는 거죠. 여기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4억 주고 산 것을 7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3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책이 얼마다, 여러분? 3억 원인데 중간에 살짝 뭘 거쳐가면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을의 명의로 옮겨놓고 을의 명의로 양도를 하면은 양도책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이 되는 거죠. 1억 원. 그러면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3억 원이 돼. 중간에 을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받은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양도하면 이때 을한테 부과되는 양도책 얼마? 1억 원에서 양도책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장기 보유 자산일 때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먼저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하면 양도책이 줄어드는 걸 보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인 경우에 증여를 먼저 한 다음에 직접 양도하지 말고 먼저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책이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이렇게 직접 양도하지 않고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증여 2월 과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적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적용 요건. 증여 2월 과세는 언제 정하는 거냐. 요거 별표 2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이 증여 요건에서 출발점은 여러분 첫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증여 당사자가 누구일 때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다.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 여러분? 왼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 간의 증여를 하면 여러분, 증여세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6억 원까지는 부부지간일 때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줍니다. 즉 6억까지는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넘겨주면 6억짜리를 배우자한테 넘기면은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그럼 증여세를 안 내면서 취득세만 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책이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책을 1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게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즉 수중일로부터 5년 이내 이날로부터 여러분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여기서 5년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했다.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했다. 그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할 때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증여 2월 과세를 피하려면 몇 년?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이 증여 목적물은 여러분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라는 건물, 즉 뭐일 때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골프 회원권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의 기타 자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여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또는 회원권일 때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증여 2월 과세 적용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증여 2월 과세를 피하려고 양도를 하기 전에 즉 증여를 받았을 때 배우자 지간이었는데 양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더란 얘기 여러분? 이혼을 하더란 얘기 여러분. 이혼을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배우자 관계가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까지 서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걸 못하게 해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때는 증여일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했으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 증여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물론 사망했을 때는 그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적용 요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협의 매수로 수용당했죠.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수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때는 역시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3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걸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얘가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 양도세가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역시 오히려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즉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얘가 적용했더니 양도세가 줄어들던 얘기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여러분 그림이 여기는 지금 증여를 당초 취득한 이후에 재산가액이 증가가 된 거죠. 근데 모든 재산이 항상 취득한 이후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럴 수도 있네 여러분. 자, 7억 원에 취득했어요. 당초 취득할 때 7억 주고 산 거죠 여러분. 7억 주고 취득했는데 어떤 경기의 불경기라든지 또는 뭐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산 게 7억 주고 샀는데 바로 증여할 당시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터지면서 IMF가 터졌죠. 여러분 우리 1998년도에 87년이죠. 1987년. IMF가 터지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부동산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락하죠. 그래서 오히려 7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여러분 6억짜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당시 실제 IMF가 터졌을 때 여러분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할 때 이들은 바로 증여가 일어납니다. 왜?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때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 증여 2월 과세를 정하면 바로 취득가액이 얼마 돼버리죠? 그러면 7억이 돼버리죠. 그러면 양도가액 7억에서 취득가액 7억을 빼게 되면은 이때는 오히려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어떻게 하면 줄어들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봐두시고요. 이게 2017년도 개정상입니다. 그러면 결론. 그래 증여 2월 과세다. 어쩔래? 그래서 과세 내용. 그럼 첫째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첫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험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거랍니다. 즉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증여일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여러분 증여자의 취득일로 가겠다는 얘기야.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아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취득을 보니까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거고 여러분 3년. 그리고 요때 가액 얼마? 4억 원을 실제 취득과 대응시켜내는 거죠. 그럼 양도차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3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취득 시기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다? 증여한 배우자의나 직계준비세 당초 취득을 취득한 걸 보고 요때 가액 즉 당초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세 취득한 가액 요걸 뭘로? 실제 취득가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요 과세 내용 별표 3개 반드시 외우시고 숙지하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6억 원이 아니라 7억이다 보니까 증여세가 혹시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양도차를 계산할 때 밑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증여 2월 과세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